혹시 나이가 들어 건강하게 지내려면 무조건 운동량을 늘려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신가요? 저는 22년 동안 노후 관절과 척추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서현입니다. 제 연구 경험으로 볼 때 9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건강하려고 매일같이 하고 있는 그 운동이 사실은 관절을 갉아먹고 허리와 무릎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연구실에서만 지낸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상담해 오며 몸의 변화와 그분들의 고민을 생생하게 보아왔습니다. 책에서 배우는 지식보다 어르신들 한숨 속에서 배운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당부하듯 절대로 피해야 할 운동과 반드시 바꿔야 할 습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하고 계신 운동들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로 복근을 만들려는 분들, 목을 크게 돌려 뻐근함을 풀려는 분들,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계로 다리 운동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의도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운동들이 60대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혹시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죠?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또 중요한 건강 정보 나왔을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여러분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라서 그래요. 구독 안 하시면 다음 영상 못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제 연구 상담실에 74세 이모부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은퇴 후 건강 챙기겠다고 아침마다 복근 운동과 계단 오르기를 나름 규칙적으로 하셨다고 해요. 텔레비전에서 복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윗몸 일으키기를 100개씩 하셨대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달쯤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지고 나름 뿌듯한 마음으로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해져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오히려 더 강하게 운동을 늘렸는데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계단도 빠르게 오르면 운동 효과가 더 좋을 거라 생각하셔서 일부러 뛰어 오르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계단 내려오다가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주저앉을 뻔했다고 해요. 이모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답니다. 나이 탓인가 싶어서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찜질도 열심히 하셨는데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도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셨고요. 그러다 지인 소개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문제는 운동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운동 방식이었습니다. 허리를 과하게 굽히는 습관, 계단을 빠르게 오르내리는 패턴이 관절을 계속 압박하고 있었던 거죠. 윗몸 일으키기를 하실 때마다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고 계단을 뛰어오를 때마다 무릎 연골이 조금씩 닳고 있었던 겁니다. 운동을 줄인 뒤에 자세를 교정하고 엉덩이 코어 중심의 가벼운 루틴으로 바꿨더니 2달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모부는 처음엔 운동량을 줄이는 게 불안하셨대요. 안 하면 더 약해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왜 지금 당장 운동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가장 중요한 안전운동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어떤 운동이 관절을 망가뜨리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운동이 허리를 무너뜨리는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허리를 깊게 굽히는 동작은 60대 이후 딱딱해진 디스크에 강한 압력을 가해요. 한국노아운동연구원 자료에서는 윗몸 일으키기 시 허리 디스크 압력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진수님은 복근을 만들겠다고 매일 100개씩 하다가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오래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박진수님 말씀으로는 처음엔 10개도 힘들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 50개까지 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이 붙었대요. 그래서 100개를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더래요. 그냥 근육통인 줄 알고 계속 하셨는데 며칠 지나니 허리를 굽히기도 힘들고 기침만 해도 아프더랍니다. 데드버그처럼 등을 바닥에 붙인 채 하는 코어 운동으로 교체하세요. 데드버그는 누워서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인데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안전해요. 허리가 뜨는 순간 운동 강도가 지나친 것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복근을 만들고 싶으시면 윗몸 일으키기보다 플랭크나 데드버그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목을 망가뜨리는 큰 원 돌리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추 주변 구조가 약해져 큰 방향의 회전 운동이 부담을 줘요. 한국근골격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과도한 목 회전은 신경 압박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72세 김경자님은 뻐근함을 풀겠다고 목을 크게 돌리다가 팔저림과 어지럼을 겪어 큰 불편을 호소했어요. 김경자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해서 목을 크게 돌리는 게 습관이었대요. 좌우로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리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매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을 돌리다가 갑자기 팔이 저리고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하더래요. 처음엔 잠깐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며칠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고 심지어 어지럼증까지 생겼답니다. 앞뒤 좌우로 천천히 지긋하게 늘리는 방향 스트레칭으로 바꾸세요. 목을 앞으로 숙이고 10초, 뒤로 젖히고 10초, 왼쪽으로 기울이고 10초,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10초 이렇게 방향별로 천천히 늘려주는 게 안전해요. 통증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절대 끝까지 밀지 마시고요. 목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위예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라서 잘못하면 팔다리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목이 뻣뻣할 때 여러분은 어떤 스트레칭을 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무릎 연골을 빠르게 닳게 하는 레그 프레스입니다. 과도한 무게로 밀어내는 기계 운동은 무릎 앞쪽 압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여요. 대한시니어운동학회 조사에서는 노년층 레그 프레스 사용자의 40% 이상이 통증 악화를 경험했습니다. 70세 조상호님은 허벅지를 강화하려고 무거운 무게를 밀다 연골이 찢어져 일상 걷기까지 어려워졌다고 하셨어요. 조상호님은 헬스장에 등록하시고 트레이너가 알려준 대로 레그 프레스를 열심히 하셨대요. 처음엔 가벼운 무게로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무거운 무게를 밀어내는 걸 보니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점점 무게를 늘려서 나중엔 100kg 이상을 밀어내셨다고 해요. 뿌듯했는데 며칠 지나니 무릎이 붓고 계단 내려갈 때마다 아프더랍니다. 기계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체어 스쿼트를 활용하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어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일어설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하루에 10회씩 3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의자에 손을 짚고 해도 괜찮아요. 헬스장에서
어떤 하체 운동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혈류를 한꺼번에 쏠리게 하는 거꾸리 운동입니다. 머리가 아래로 향하는 자세는 안압-뇌압 상승으로 어르신들에게 특히 위험해요. 국내 시니어 균형연구센터 실험에서 60대 이상은 30초만 매달려도 안압이 평소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68세 이상구님은 시원하다는 느낌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다가 눈 압력 상승으로 심한 두통을 겪으셨어요. 이상구님은 거꾸리 기구가 허리에 좋다는 말을 듣고 집에 장만하셨대요. 처음엔 무섭기도 했는데 하고 나면 허리가 쭉 펴지는 느낌이 들어서 매일 아침 10분씩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 눈이 충혈되고 두통이 생기더래요. 안과에 갔더니 안압이 높아졌다고 하시더랍니다. 누워서 팔과 다리를 길게 늘리는 만세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세요. 바닥에 누워서 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다리도 발끝까지 쭉 펴는 동작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척추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눈 질환이나 혈압 문제가 있으면 절대 피해야 합니다. 녹내장이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집에 거꾸리 기구를 두고 계신 분 있나요? 5번째는 계단 뛰어오르기와 빠른 내려가기입니다. 계단 충격은 연골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이에요. 한국보행연구원의 분석에서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 체중의 5배 이상 압력이 실린다고 했습니다. 66세 정광수님은 출퇴근길마다 계단을 빠르게 뛰어오르다 연골 연화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졌어요. 정광수님은 은퇴 후에도 건강 유지를 위해 계단 운동을 꾸준히 하셨대요.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고 회사 다닐 때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셨다고 해요. 빠르게 오르면 심장 운동도 되고 다리 근육도 강화될 거라 생각하셔서 일부러 뛰어 오르셨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계단 내려갈 때마다 아프더랍니다. 계단은 천천히 오르기만 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단 오르기는 근육 운동에 좋지만 내려가기는 무릎에 엄청난 충격을 주거든요. 오를 때도 천천히 한 계단씩 안정적으로 오르세요. 무릎 통증이 있는 날은 계단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아요. 계단 대신 평지 걷기로 운동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계단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이렇게 위험한 운동을 피했다면 무엇을 넣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하루 10분 코어 안정화 루틴입니다. 몸중심 근육은 넘어짐과 허리 통증을 막는 핵심이에요. 코어가 약하면 걸을 때마다 허리가 흔들리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허리가 뜨는 동작은 무리하는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데드버그, 브릿지, 사이드 플랭크를 20초씩 번갈아 실시하세요. 데드버그는 등을 바닥에 붙이고 누워서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이에요.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펴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세요. 브릿지는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엉덩이를 들 때 허리가 과하게 젖혀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사이드 플랭크는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며 몸을 일직선으로 만드는 자세예요. 처음엔 10초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10초가 편해지면 15초, 20초로 늘려가세요.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3, 4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텔레비전 보기 전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요즘 코어 운동 하고 계신가요? 2번째는 고관절 강화 걷기입니다. 보폭을 넓혀 천천히 걷는 방식은 고관절 근육을 자연스럽게 활성화해요. 고관절이 약해지면 걸을 때 다리를 끌게 되고 그러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속도를 갑자기 올리면 균형을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보폭을 평소보다 한 뼘 넓혀 15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보폭이 넓어지면 고관절이 더 많이 움직이면서 근육이 강화됩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하시면 익숙해져요.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걸으세요.
팔도 자연스럽게 크게 흔들어 주시고요. 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평평한 곳에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걷기 할 때 발걸음 리듬을 의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관절에 부담 없는 인터벌 걷기입니다. 심장을 지키면서 지방을 태우기 좋은 방식이에요. 같은 속도로만 걷는 것보다 속도 변화를 주면 운동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숨이 너무 차면 속도를 즉시 낮춰야 하고요. 3분 편한 걷기 더하기 1분 빠른 걷기를 5회 반복하세요. 편한 걷기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고요. 빠른 걷기는 조금 숨이 찰 정도의 속도입니다. 빠른 걷기라고 해서 뛰는 건 아니에요. 걷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속도만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속도를 변화시키면 같은 시간 걸어도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칼로리 소모도 많아져요. 처음엔 2분 편한 걷기, 30초 빠른 걷기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평소 몇 분 정도 걸음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엉덩이 근력 회복 루틴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무릎과 허리를 함께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에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서 연골이 빨리 닳습니다. 허리가 꺾이면 운동 효과가 줄어드니 주의하시고요. 의자에 앉아 엉덩이를 살짝 조이기 10초 곱하기 10회로 시작하세요.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면 근육이 조여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동작만으로도 엉덩이 근육이 강화됩니다. 힘을 줄 때 배에도 약간 힘이 들어가면서 코어까지 함께 운동이 돼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식사 후에 의자에 앉아서 10회씩 3번만 해주세요. 엉덩이 근육이 몸 균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셨나요? 다섯 번째는 굳은 관절을 풀어주는 부드러운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보다 관절 유연성이 더 빠르게 떨어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한 느낌 받으시죠? 그게 바로 관절이 굳어서 그래요. 반동을 주지 않고 숨을 고르게 유지해야 하고요. 목, 어깨, 허리, 엉덩이 순으로 10초씩 정지 동작을 이어가세요. 목은 앞뒤 좌우로 천천히 늘려주고요. 어깨는 으쓱했다가 내리거나 뒤로 돌려주세요. 허리는 의자에 앉아서 몸을 좌우로 비틀어주면 좋아요. 엉덩이는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이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 할 때는 절대 튕기면 안 돼요. 천천히 늘려서 10초 정도 멈춰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면 하루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5분만 스트레칭하고 일어나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도 5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몸이 가장 뻣뻣한 시간이 언제인가요? 이렇게 실천법들을 하나씩 적용하시면 관절 건강을 지키면서도 활력 있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안전하게 운동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내용은 매우 단순하지만 노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많이 강하게 해야 건강해진다고 믿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런 생각이 오히려 관절과 척추를 빠르게 소모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잘못된 운동은 연골을 압박하고 디스크를 자극하며 호흡과 혈류까지 흔들어 버리는 반면 올바른 운동은 같은 시간이어도 몸을 편하게 만들고 하루하루를 더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잘못 관리하면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어지럼 같은 문제가 쌓여 결국 걷기조차 어려워지고 삶의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저는 연구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운동으로 고생하시는 걸 봤어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반대로 오늘 배운 방식대로 운동을 바꾸면 몸은 훨씬 가벼워지고 10년 뒤에도 내 두 발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힘이 남습니다. 이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아프면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윗몸 일으키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허리 디스크가 망가집니다. 대신 데드버그나 플랭크로 코어를 강화하세요. 둘째, 목을 크게 돌리지 마세요. 신경이 눌릴 수 있어요. 앞뒤 좌우로 방향별로 천천히 늘려주세요. 셋째, 레그 프레스 같은 무거운 기계 운동은 피하세요. 무릎 연골이 닳습니다. 체어 스쿼트가 훨씬 안전해요. 넷째, 거꾸리 운동은 안압을 높여서 위험해요. 만세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세요. 다섯째, 계단은 천천히 오르고 내려갈 땐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계단 내려가기가 무릎에 가장 해롭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하루 10분 코어 운동으로 허리를 지키고요. 보폭 넓게 걷기로 고관절을 강화하세요. 인터벌 걷기로 심폐 기능을 높이고요. 의자에서 엉덩이 조이기로 하체를 튼튼하게 만드세요. 전신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시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운동 중 관절이 불편했던 동작 하나만 골라서 바로 중단하시고 대신 가장 안전한 동작 한 가지를 넣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내일 아침부터 윗몸 일으키기 대신 데드버그를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허리가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이 뭔지 알려주세요. 윗몸 일으키기 중단하겠습니다. 코어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계단 내려갈 땐 엘리베이터 타겠습니다. 보폭 넓게 걷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 아프신 분들 주변에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운동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관절을 살릴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시니어 스트레칭의 올바른 순서와 하루 5분 루틴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순서로 몸을 풀어야 하는지, 저녁에 자기 전에는 어떤 스트레칭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